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극히 국민의힘다운 일이 발생하려다가 미완에 그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려 했을까요? 지난 전당대회에서 그랬듯이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윤석열이 꺼려하는 한동훈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제2의 연판장을 돌리려다 포기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일요일 오후에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했지만 소식을 들은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먼저 터뜨리면서 한동훈 사퇴 촉구 기자회견은 취소되었습니다. 나경원을 낙마시키려 연판장을 돌릴 때는 거침이 없었는데 윤석열을 향한 충성 경쟁이 그만큼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제2의 연판장을 주도한 사람 중에는 중립적으로 선거 사무에 임해야 할 선거관리위원도 당당하게 있었습니다. 실패를 했더라도 당대표 선거에 영향이 없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이번 일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당내 입지와 연결되어 있는 일이어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실패로 돌아간 당협위원장 연판장 사태는 윤석열에게 뼈아픈 모습이 되었습니다. 참여자가 전체 당협위원장 150여 명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고작 30여 명만이 참여 의사를 표했고 결국 참여자가 소수에 그치는 바람에 기자회견이 취소된 것입니다. 대부분 당협위원장들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지 않았으며 기자회견에 대한 반발이 즉각적으로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제2의 연판장 사태가 미수에 그친 일로 단순하게 보도하지만 실상은 윤석열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확산된 상태이고 어떤 누구를 통하여 어떤 계기만 주어지면 갈라설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결과물이 보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취소했습니다. 당내 반발과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원외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거라며 참석할지 말지, 안 한다면 이름만 올릴 건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이들의 요청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이름을 올리기로 한 위원장들은 약 30여 명. 한동훈 후보는 SNS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연판장을 돌려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스냐 노냐 묻는 협박성 전화도 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연판장 사태에 빗댄 겁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100여 명의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2의 연판장 사태를 보며 정말 한심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고 선을 넘었다는 비판과 이번에 잘못하면 공멸한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인 박종진 인천 서구울 당협위원장이 전화를 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규정상 선관위원은 물론 후보자를 제외한 당협위원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이런 행태가 이번 전당대회의 판을 바꿔보려는 특정 후보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태의 배후가 원희룡 후보 캠프 아니냐는 의혹에 원 후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저희 캠프와 관련은 전혀 없고요. 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놓고 부글부글하는 데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당 선관위는 규정을 위배해 당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표명한 박종진 선관위원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힘 선관위응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아무도 제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이번 일이 당협위원장 일부가 주도한 일이 아니라 선관위가 거스를 수 없는 그 누군가가 원했던 일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김건희 문자 공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원희룡은 당대표 입성 가능성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동훈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는데도 성질내고 발끈하는 것 말고는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지원 사격을 원했지만 문자를 폭로하며 당 선거에 개입할 때와 달리 배은망덕한 문자로 한동훈의 거취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의 당 선거 개입이 여론에서 이슈가 되자 대통령실은 당 선거에 김건희를 연관시키지 말라며 발을 빼버렸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는 경북, 경남, 부산, 대구, 울산 등 배신자 프레임을 두려워하고 공천이 당선으로 인식되는 지역 사람들로 구성되어 윤석열에 충성할 구도로 이뤄져 있지만 이 지역을 제외한 원외 위원장들과 당원들의 인식은
국힘의원들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의 문자 공개는 한동훈에게는 플러스가 되었고 원희룡에게는 윤석열 따까리로 인식되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이런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거리를 두고 윤석열의 뜻을 거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윤석열의 뜻을 따를 것이다라는 의견이 높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반대로 윤석열과 각을 세울 것이다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한동훈의 당대표 지지율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이 당선되어 당과 윤석열이 분리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기 전에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탄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났는데 제목 보고 웃음이 났습니다. 물음표를 칠 만큼 중앙일보도 자신이 없는 기사입니다. 갤럽 여론조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갤럽은 총선이 있기 전 직전 조사에서도 중앙일보가 제시한 표에서 나오듯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를 냈던 곳입니다. 총선과 일치한 여론조사를 낸 곳은 사실상 여론조사 꽃이 유일합니다. 여론조사 꽃은 어떤 결과를 냈을까요? 총선 전이나 후에나 현재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다면 윤석열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진 것뿐입니다. 중앙일보조차 갤럽의 여론조사에 불신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같은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다소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가 내보낸 한동훈 캠프 조직도에 보면 윤석열이 한동훈을 왜 껄끄러워하는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17명의 현역 의원이 한 전 위원장 캠프의 보좌 인력을 파견했거나 파견할 예정이다라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국민의힘 당규 34조로 인해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보좌진을 파견하는 형식으로 한동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그 수가 17명에 그치는 모습이지만 국힘 당원들의 한동훈 지지세를 볼 때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들 수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도전할 때도 비슷했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태생적으로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원들은 대통령이나 당대표처럼 힘이 강한 지도부에 좀비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동훈을 지원하는 의원들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의원은 주진우와 배현진입니다. 주진우는 윤석열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으로 불리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이고 배현진은 그동안 언론의 주목은 받지 못했지만 윤석열의 눈에 들기 위해 별별 짓을 다 해왔던 의원입니다. 주진우가 윤석열 뒤통수를 내려친 모습이고 대통령실 표현대로 윤한 갈등이 아니라 윤한절연의 원수지간처럼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지점이 하나 보입니다. 윤석열은 그 좋아하는 공권력의 힘으로 어째서 한동훈을 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입니다. 아시다시피 한동훈은 조국 전 대표가 당했던 혐의와 같지만 중대함으로 볼 때 최소 10배 이상의 혐의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문자를 공개하고 절연이네 배은망덕이네 뭐네 말장난만 할 뿐 한동훈을 올가매려는 실질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된다면 실질적인 위협이라 말하면서 실제 조치는 하지 않는다. 뭔가 이상한 일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않는 윤석열답지 않은 처신이기도 합니다. 한동훈이 쥐고 있을 패가 무엇인지 몰라 두려운 것일까요? 그래도 한동훈이 공멸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일까요? 오늘 제공해드린 뉴스를 차례로 떠올리시면 한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떠올리신 것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